자, 안녕하세요. 꾸머호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따로 매매 복귀를 하는 방송이 아니라 제가 기업을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러분도 이것들을 참고하셔서 물론 제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지 마시고 또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그냥 얘는 이렇게 기업을 분석을 했고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한 페이지는 이제 네이버 페이 증권사에서 재무 정보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영웅문 차트 분석해서 이제 저는 엑셀로 종합적으로 한 이렇게 한 10종목 정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과연 투자를 다음 주 정도에 해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티어로, 그러니까 티어라고 하면 이제 등급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등급을 매겨서 기업을 알기 쉽게 투자를 어느 정도 해도 될지 말지를 좀 제가 한번 매겨 보았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 요소들은 이제 전적으로 당연히 제 마음대로 정했고요. 이 첫 번째 평가 기준은 이제 재무 상태죠. 그래서 시총, 뭐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네이버 증권 홈페이지에 이제 주요 재무 여기서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200% 이하죠, 이것도. 그래서 사실 이것도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뭐 그냥 A. 사실 이건 S까지도 줘도 될 것 같아요. 기업의 특성상. 일단 퍼도 굉장히 낮고 되게 좋다. 배당도 심지어 증가하네요. 자,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 보유율도 준수해서 그냥 S 무난하게 합격점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448일선, 224일선, 112일선은 장기 이평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기적인 추세가 모두 우상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이고요. 볼린저 밴드 이격이 감소하는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때 볼린저 밴드의 하한선이 더 벌어지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이게 이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하한선이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다는 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 파동이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가의 어떤 안정성을 나타낸다 볼 수 있겠죠. 급변하지 않는. 근데 이제 주가가 아이러니한 게 급변하지 않을 때 급변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오히려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파동이 크게 한번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다. 볼린저 밴드의 이격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 그다음에 구름대 돌파를 앞두고 있는가? 이건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해서 자기 주가를 이제 평행 이동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이걸 구름대를 뚫으면 어느 정도 현재 상승세가 과거보다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돌파를 지금 앞두고 있죠. 이 구름대를 좀 뚫을라 말랑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표를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판단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다 뻥이다, 안 믿는다 이러면 빼셔도 되겠죠. 거래량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요.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S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해서 개인과 외국인이 얼마나 사고 팔았는가를 분석하는 이제 평가 항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은 2200 팔았고 이게 사실 어제 분석한 거라서 얘는 어제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팔았고 외국인 팔았고 기관 샀고 이거 오늘도 볼까요? 오늘 어땠는지. 오늘 보시면 현대인프라코어. 자, 오늘은 개인이 많이 샀고 외국인이 많이 뺐고 기관이 사주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아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에 어땠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뒤에 이게 제일 더 중요한데 이게 좋으면 사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좀 만약에 이게 좋다. 그럼 이게 되게 좋은 종목인데 이게 안 좋아요 만약에 그러면 좀 늦었다 이미 큰 상승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이 지표가 좋다는 건 오늘 이미 좋은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니까. 마지막 이게 핵심입니다.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기업 정보하고 사실 요 마지막 요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세력의 움직임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조정 후에 조정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 차트에서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을 겪었죠. 그럼 여기부터가 이제 조정 직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골짜기가 몇 번 의미 있는 시간대, 이런 골짜기 시간대와 이 조정 직후를 체크 포인트로 이렇게 찍습니다. 날짜를.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조정 후에 개인은 샀죠. 외국인도 샀고요.
기관은 팔았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을 합치면 이제 플러스 3,700 정도 되는 거죠. 조정우 개인이 팔았는가? 이거는 노죠. 개인이 샀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죠. 조정우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는가? 그래서 이건 어쨌든 탑은 양수기 때문에 예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이 훨씬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는 노. 그다음에 총 매수, 누적 매수, 지금까지 누적 매수, 1년간 누적 매수는 뭐 이렇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은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조정 후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많은가? 근데 이게 노죠. 그래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차트와 재무는 굉장히 좋으나 어떤 세력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살짝 들어간 상태인데 많은 비중을 주지는 못할 것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빠르게 그냥 특징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연구기관인 만큼 그냥 A로 퉁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 보유율 굉장히 높죠. 외국인 보유율이. 그래서 S.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장기 이평선도 상승 추세고 최근에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정도도 뭐 무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도. 자, 그 다음에 개인의 동향. 이건 오늘 동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난했다. B. 자,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죠. 그래서 조정 후 개인이 팔았죠. 외국인은 팔았고요. 기관은 샀습니다. 그런데 합치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샀죠. 근데 개인은 그만큼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많이 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모두 다 합격점을 받은 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추세가 한번 꺾였었다는 전적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긴 하겠죠. 그래도 굉장히 좋다. 얘보다는 얘를 추천하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덕성이죠. 덕성은 이제 초전도체 테마주로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시총은 앞에 두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도 적자 기업이고요. 그래서 C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사람들이 사는 거겠죠. 퍼도 이미 굉장히 높고요. 배당도 그래도 주고 있네요. 배당은. 거래량도 이제 B 주겠습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B 줬고요. 차트 경우도 그냥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미 좀 개인이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를 줬고요. 근데 외국인 비중이 또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가 있는가 싶긴 해요. 그래서 얘는 사실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표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 후에 거래 그 매매 지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모두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보면 여기도 마이너스 1900인데 1963, 마이너스 673인데 111.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기업의 미래를 보고 지금 투자를 할 만하다. 왜냐면 세력의 움직임도 좋고 뭐 당장 적자지만 나중에 이 기업이 잘 될 것 같다면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다음 주 당장 들어갈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이 친구보다는 어떤 한국 항공우주가 좀 더 펀더멘탈이 좋고 외국인 보유율도 적당하고 그래서 얘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항공우주, 다음 덕성, 인프라코어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볼 것도 없는 게 일단은 적자죠. 그래서 C고요. 추세도 안 좋고요. 그다음 조정 후 그것도 안 좋습니다. 조정 후 이제 매매 현황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탈락입니다. 차트만 좋아요. 차트도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지금 보니까 C네요. 그래서 얘는 X. 시총도 너무 작아요. 자, 그 다음에 LS입니다. LS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시총도 굉장히 높다. 시총도 높고 우량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도 높지만 우량하고 뭐 A. 사실 얘는 S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선 논리랑 비슷하게. 200까지는 우리나라 같이 꽤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떤 주식 시장에서 나라의 국가의 주식 시장에서 200% 정도는 이제 양호하다,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 거래량 이런 것도 다 준수해서 S, 무난하게 다 S죠. 차트가 특히 얘는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가 차트만 본다면 정말
차트하고 기업만 본다면 당장 투자해도 나쁘지 않은 기업인데요. 이제 문제가 이제 전혀 세력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F입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추세가 바뀐다면 언제든지 들어가도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추세는 너무 안 좋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히려 LS보다도 시총이 높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총이 얘보다 높은 얘는 인프라코어는 당연히 빼고요. 영광원조 빼고 얘네 둘보다 높고 얘보다도 높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한 적자 기업입니다. 퍼는 아예 마이너스를 뚫고 들어갔고요. 배당도 안 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D 거의 뭐 F까지도 볼 수 있는 기업인데 대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건 당연히 S고요. 좋은 점은 뉴스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B 정도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이 D라고 해서 막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당장은 실적이 안 좋더라도 성장성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개인이 관심이 없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A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세력이 관심이 없습니다.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라서 이 친구도 투자를 권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말 나중에 이것도 개선이 되고 이것도 개선이 되면 진짜 그때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LS보다도 후순입니다. 얘는.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봤을 때 기업의 어떤 퍼가 이미 너무 높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기대가 엄청나다고 주가가 이미 폭등한 상태예요. 얘는 테마주였기 때문에 C 주겠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그 고평가가 되어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 거래대금 당연히 준수하고요. 사실 굉장히 준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죠. 자, 차트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S. 그리고 오늘은 이미 개인이 눈치를 채고 많이 매수를 했는지 D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거. 왜냐하면 세력들이 굉장히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정 후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이만큼이나 사들였고 개인은 이만큼밖에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세 번째 정도로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친구 다음으로 항공우주, 덕성,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세 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성전기입니다. 이 친구도 시총이 지금 10조죠. 지금 나온 것 중에 가장 거물 기업인데 비교도 안 되죠. 다른 애들이랑 거의 두산 인프라코어의 5배에 달합니다. 당연히 S 주고 시작할게요. 거래량도 당연히 S 주시고요. 자, 차트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입니다. 다만 오늘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 개인이 이미 많이 샀고 그래서 F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했죠. 내가 오늘 늦었지만 내일 이 기업이 좋다면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여기까지 본다면. 근데 이제 문제가 세력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D 주겠습니다. 얘도 투자 불가입니다. 마지막은 아니네요. 두 개 남았네요. 자,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시총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고 뭐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는 대기업이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스타트는 일단 좋습니다. 스타트는 최근에 좀 상승이 있었다가 다시 하락을 한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나쁘지 않다. 여기까지 봤을 때 오늘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개인은. 그래서 오늘까지 봤을 때도 나쁘지 않다. 기업만 좋다면 난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S입니다. 조정 후 매매 동향이. 자, 개인은 조정 후에 다 팔아치웠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 샀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강추 드리겠습니다. 강추. 지금까지 나온 기업 중에 제일 좋죠. 지표가. 그래서 얘가 이제 1순위로 등극하겠습니다. 추천드릴 수 있는 LG전자.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차. 사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는 걸 뒤쪽에 놓은 거긴 해요. 염두에 두고. 그래서 다음 현대차입니다. 자, 시총 깡패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40조 5천억에 달하는. 볼 것도 없죠. 프리패스입니다. S. 심지어 배당을 10,000원 줍니다. 한 주당. 한 주 갖고 있으면 10,000원 준다는 뜻이에요. 연말에.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좋잖아요. 현대차 흐름도. 물론 이제 전기차 이런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많이 받아서 저평가돼 있죠. PER이 4.41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40조 기업이. 그래서 되게 외면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애증을 갖고 있는 주식인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각설하고 자, 거래량 나쁘지 않고요. 차트도 오히려 엄청 좋아요. 심지어 뉴스는 너무 많은 정도예요. 매일같이 뉴스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뉴스가 터지고 이것도 S 주겠습니다. 당연히. 자, 개인 관심 없었고요. 외국인 기관 엄청 샀습니다. 오늘. 자, 거기에다가 조정 후에 개인은 이만큼이나 팔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만큼이나 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표로 제가 봤을 때 이제 ORS 그러니까 이제 SS급 주식이다.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강추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현대차, 그다음에 LG전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인프라코어, 덕성 순서로 또 있었나요? 좋은 게? 코스모신 소재.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 말을 믿고 투자하셔서 손해를 본다면 제가 책임을 져드릴 수는 없다는 점. 뭐 댓글로 욕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실 수 없겠지만 돈이 그렇다고 돌아오진 않는다는 점. 음, 잘 알려드리면서 기업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볼 게 없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더 볼 수 있는 지표가 제가 좀 참고할 만한 지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아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